안녕하세요. 이 지구상에서 HLB 혼자 리보세라닙, 즉 아파티닙의 임상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큰 형님이 계신데요. 항서제약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2017년 9월 29일 KB증권에서 나온 항서제약 리포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리핑을 하면 중국 넘버원 항암제, 마취제 개발업체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이니까 곧장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의약품은 항암제인 아파티닙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 내려와 보면 항서제약 매출의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항암제가 가장 많은 44%, 여기 안에 표적 항암제인 아파티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취제 27%, 조영제 12%입니다. 저 각각의 이제 매출 분기 실적은 이 9월 11일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하나금융 투자에서 작성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상반기 항암제 매출에 관련된 설명, YOY 30% 이상 고성장을 시현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하고, 조영제 부문도 있죠. 마취제 매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상반기 2분기에는 항암제 매출이 30%, 조영제도 30%, 마취제 20%. 다시 돌아와서 항암제 44% 비중이고요. 아까는 매출이고 마취제가 27%, 조영제가 1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리포트는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매출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이겠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시장 점유율 2위, 마취제는 1위. 항서제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에 제네릭 위주의 사업을 기존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티닙 신약 개발 회사로 변모했다고 나옵니다. 제네릭이라는 것은 위키피디아 보면 복제약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회사에서 개발해서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 만든 카피약이라고 하죠. 이 복제약은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자 화합물이라서 동일한 성분으로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복제약을 판매하는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2014년도부터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 그 레벨업을 하게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표적 항암제인 아파티닙, 즉 HLB에서도 만들고 있는 리보세라닙입니다. 이게 CFDA로부터 판매허가를 받고 이제 팔고 있죠. 그래서 아파티닙 매출액이 찍혀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HLB 주주님들도 아파티닙 매출액이 이제 찍히기를 바라실 겁니다. 항서제약은 이제 그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이제 아파티닙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허가도 받고. 이 아파티닙은 항서제약에 있어서 회사의 수익 모델을 바꾸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약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복제약만 만드는 회사 때문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 약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암뿐만 아니라 간암, 폐암 등에 대해서도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 이건 2017년도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에는 저항증에 대한 이제 FDA를 받아서 저항증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 적응증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병에 사용할 수 있게 확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들을 보면은 항서제약이 HLB보다 좀 더 빠르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HLB는 이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리무중 속에서 눈 감고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또렷하게 앞서 나가는 큰형님이 계십니다. 큰형님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발자국을 따라 밟아 나가면 됩니다.
항서제약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9조 원입니다. 한국 원으로 59조 원이고 HLB는 지금 2조거든요. 대략 30배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HLB는 1조 7천억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공룡 형님이죠. 섹터는 헬스케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을 받듯이 중국 항암제 시장 점유율 2위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하나금융투자 리포트도 여기에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에 속해 있는 겁니다. 1등주들만 모아놓은 포트폴리오. 그래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그리고 여기에 껴있는 게 항서제약입니다. 그래서 결코 만만한 회사가 아니고 진짜 큰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규모와 기술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에 뭐 다른 회사들 많습니다. 중국 국여, 뭐 하이얼스마트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항서제약. 그리고 항서제약은 아파티닙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던 상태에서 이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한 거죠. HLB는 커닝페이퍼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항서제약은 아예 없던 거에서 2014년 항암제 신약 아파티닙 개발을 성공을 한 거고, HLB는 이 항서제약이 성공한 아파티닙을 가져와서 이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이제 유리하죠. HLB는 처음 시작부터 임상 성공 확률이 다른 약들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공한 약을 가져와서 다른 나라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항서제약은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신약 개발을 성공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역량도 엄청나겠죠. 물론 이제 상황이 중국의 FDA, CFDA와 다른 뭐 미국이라던가 선진국들의 FDA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임상 성공을 100%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은 기존에 복제약을 만들던 회사 사업 모델을 이제 신약 개발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의 경우에는 가격을 높게 측정해도 그 가격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가기 위한 회사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D는 2014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 핵심은 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파티닙이라는 약은 맨 처음에 미국의 회사, 지금 LSKB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LSKB에서 이제 샀죠. 임상이 뭐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 이제 약을 이제 사온 겁니다. 그래서 LSKB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중이겠죠. 전 임상을 진행 중이었을 수도 있고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은 그 와중에 항서제약에게 중국 판권을 양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7대3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 7대3이 전체적인 7대3인지 중국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걸로, 그러니까 세계 기준으로 7대3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리포트에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항서제약으로부터 글로벌 판권은 다시 LSKB가 HLB와 함께 이제 가져왔죠. 약을 사고 팔고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정리를 하면 미국의 어떤 회사가 만든 아파티닙을 LSKB가 가져오고 그것을 항서제약에게 팔았다가 다시 항서제약으로부터
중국 판권을 제외하고 세계 판권을 다시 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거죠. 그리고 항서제약은 기업이 뭐 큰 기업이라서 그런가 벌써 이제 임상 성공하고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고, HLB는 이제 LSKB가 자회사죠.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 3상이 끝나면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처럼 한국에서도 뭐 임상이 성공한 나라에서 판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